승무패 65회차 현미경 분석 2부 첫 번째 경기는 8번 경기로 들어온 레알 마드리드 대 발렌시아의 경기입니다. 저는 레알 마드리드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현미경 분석 1부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1번부터 7번 1부 분석을 먼저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살롱 코멘트로 빠르게 넘어가서 분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풋볼살롱의 현미경 분석 자료는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빠르고 편하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주중에 챔피언스리그 브라가전을 치른 레알 마드리드이지만 오히려 얻은 게 많았던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것은 최근에 혹사를 당했던 레알 마드리드의 에이스 공격형 미드필더인 주드 벨링엄 선수가 주중에 브라가전에서는 모처럼 벤치에서 휴식을 취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레알 같은 경우에는 현재 1번 골키퍼인 쿠르투아 선수가 장기 부상으로 빠져 있는 가운데 첼시에서 임대 영입을 한 케파 골키퍼까지 최근에 부상으로 빠지면서 골문에 공백이 생겼는데 그래도 3번 골키퍼 루닌 선수가 직전 브라가전에서 페널티킥 선방을 포함해서 상당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골문 리스크를 어느 정도 줄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레알 마드리드의 핵심 측면 공격수인 비니시우스 선수가 브라가전에서 1골 1도움을 기록을 하면서 최근에 좋은 경기력을 유지를 했고 올 시즌 라리가에서는 12경기 한 골로 부진한 공격수 호드리구 선수도 브라가전에서 득점포를 가동을 하면서 골 감각을 끌어올린 것은 상당히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컵대회 포함해서 모든 대회 5경기 3승 2무 무패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확실히 올 시즌 리그 원정 경기에서는 홈보다 기복이 심한 발렌시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렌시아가 홈에서는 4승 2패로 호성적을 거두고 있지만 원정에서는 1승 3무 2패 실점도 홈보다 7실점이 늘어나는 원정에서의 수비 리스크가 있는 발렌시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레알 마드리드가 홈 경기에서는 발렌시아 상대로 6연승, 압도적인 상대 전적의 우위가 있다는 점 역시 레알에게 웃어주는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발렌시아가 올 시즌 수비 상황에서 세트피스 실점이 무려 4골로 라리가에서 가장 많은 세트피스 실점을 당하고 있는 팀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레알 마드리드는 세트피스 득점이 5골로 라리가에서 가장 강력한 세트피스 공격력을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이 레알 마드리드가 강력한 세트피스 한 방으로 재미를 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점에서 레알의 강력한 세트피스 한 방 그리고 핵심 공격형 미드필더 주드 벨링엄 선수가 직전 경기 휴식을 취한 효과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8번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아스날 대 번리의 경기인데 아스날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부상 결장과 의심 자원들이 많은 것이 리스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특히나 직전 세비야전에서 1골 1도움으로 맹활약을 했었던 에이스 측면 공격수인 부카요 사카 선수가 경기 종료 15분여를 남기고 부상 여파로 교체 아웃이 됐기 때문에 이 사카 선수의 출전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아스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사카 같은 경우에는 현재 11월 A매치 잉글랜드 대표팀 명단에 이름을 올렸기 때문에 부상 정도를 감안을 한다면 이번 번리전에서는 정상적으로 출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번리 같은 경우에도 현재 주포 공격수 라일 포스터 선수가 질병 여파로 결장 중인데 이 선수가 멘탈, 정신 관련 문제로 인해서 당분간 출전이 어렵다는 소식이 확정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번리 역시 주포 공격수 포스터가 빠지게 된다면 빈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번리의 포스터라는 공격수가 올 시즌 리그 7경기에서 3골 2도움, 번리에서 가장 많은 득점과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는 핵심 공격수이기 때문에 이 포스터를 제외하면은 번리에서 리그 2골 이상 넣은 선수가 0명인
번리라는 점에서 이 포스터 선수의 공백이 상당히 크게 느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이 포스터라는 공격수가 빠졌던 3경기에서 번리가 3연패를 당했는데 3경기에서 한 골로 상당히 부진한 공격력까지 보여준 것을 고려한다면 번리 또한 공격 누수가 상당히 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번리 같은 경우에는 공격도 공격인데 11경기에서 27실점, 최다 실점 2위, 수비 리스크도 상당히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번리의 콤파니 감독이 1부 리그 승격 이후에도 2부 리그 시절에 사용을 했었던 공격적이고 라인을 끌어올리는 상당히 도전적인 축구를 고집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도전적인 축구가 1부 리그에서는 잘 통하지 않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강팀과의 경기에서는 어느 정도 수비적으로 내려앉으면서 타협을 하는 모습도 필요한데 이 현재 번리의 콤파니 감독은 강팀들을 상대를 할 때도 자신의 전술 철학을 고집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아스날이 주중에 챔피언스리그 여파에 따른 체력 누수와 부상 이슈가 있다고 하더라도 번리가 또다시 자신들의 공격적인 축구 스타일을 고집을 한다면 오히려 아스날이 번리의 수비를 손쉽게 무너뜨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최근에 양 팀의 상대 전적을 살펴보면 아스날이 번리 상대로는 5경기 1승 3무 1패 상당히 고전했던 모습이 있는데 당시 2020년부터 2022년의 번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번리가 공격적인 축구를 하던 시절이 아니라 현재 에버튼을 이끌고 있는 션다이치 감독 체제에서 특유의 4-4-2 포메이션 굉장히 빡빡한 수비적인 축구를 구사했던 시절의 번리를 상대로 약했던 아스날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공격적인 축구를 하는 번리를 상대로는 손쉽게 수비를 무너뜨릴 가능성이 그래도 높지 않나 싶습니다. 9번 경기는 아스날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아스톤빌라 대 풀럼의 경기인데 아스톤빌라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승무,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의 골 결정력을 비교하면 홈팀 아스톤빌라가 보다 유리한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아스톤빌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대 득점이 15.81골 대비해서 실제 득점이 18골로 상당히 준수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풀럼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오픈 플레이 기대 득점이 8.63, 실제 득점은 6골로 상당히 저조한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포 공격수 미트로비치 선수가 사우디로 이적이 된 풀럼인데 이 미트로비치의 대체자로 영입을 한 울버햄튼 출신의 공격수 라울 히메네즈 선수가 리그 10경기 무득점 부진에 빠지면서 풀럼이 최전방 골 결정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시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나마 아스톤빌라 같은 경우에는 수비 상황에서 세트피스 실점이 3골, 세트피스 기대 실점이 3.91로 제공권과 세트피스 수비에 약점이 있는 팀인데 올 시즌 풀럼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득점 역시 2골로 두 번째로 적은 팀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공격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이 풀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빌라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홈에서 리그 5전 전승, 5경기 20골 4실점이라는 극강의 홈발을 받고 있는 팀이고 풀럼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성적과 수비력이 떨어지는 약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패턴만 살펴보면 양팀 최근 10번의 맞대결이 무승부 없이 승패가 갈렸던 상성이 있는데 올 시즌 빌라가 리그 2연패가 없었다는 점, 마찬가지로 풀럼도 리그 2연패가 없었기 때문에 이쯤에서 이변이 나온다면 무승부로 한 번쯤 패턴이 유지될 타이밍이라고도 보여지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빌라가 주중 알크마르전을 치렀기 때문에 체력적인 누수가 있지만 올 시즌 컨퍼런스 리그 이후에 치른 프리미어리그 경기 성적이 3승 1무 1패로 나름대로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빌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빌라가 수비 상황에서는 가끔 수비 뒷공간을 노출을 해서 상대의 역습이나 스루패스 공격에 의해서 실점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풀럼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다이렉트 공격 스피드가 5번째로 느린 팀이고 경기당 스루패스 활용도 역시 한 번으로 두 번째로 적은 팀이기 때문에 빌라의 수비 뒷공간 약점을 잘 공략할 수 있을지도 의문감이 든다는 점에서 10번 경기는 아스톤 빌라의 단통 승리로 가는데 투폴 추천으로는 승무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리버풀 대 브렌트포드의 경기인데 승패로 가르면서 브렌트포드 쪽 이변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올 시즌 홈구장 안필드에서 리그 5전 전승을 달리고 있는 리버풀이지만 이번 상대 브렌트포드가 꽤나 까다로운 상대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우선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에서 이른바 6번 미드필더인 수비형 미드필더 포지션에서 상당히 고민이 깊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주전 중앙 미드필더인 맥칼리스터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되는 리버풀이고 수비형 미드필더인 흐라벤베르 선수 역시 최근에 무릎 부상 여파가 있기 때문에 컨디션이 100%가 아니라는 소식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리버풀이 일본 대표팀 주장 미드필더인 엔도 와타루 선수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기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엔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리버풀에서 이른바 6번 미드필더로서의 역할을 기대만큼은 잘 소화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측면 수비수 알렉산더 아놀드 선수를 3선으로 내려서 빌드업을 맡길 수 있는 리버풀이지만 이렇게 된다면 패스 전개는 원활할 수 있지만 브렌트포드가 전방 압박을 가했을 때 중원에서 수비적인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는 리버풀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번 브렌트포드전은 리버풀이 중원을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브렌트포드라는 팀은 강팀들도 상대하기 굉장히 까다로운 것이 강팀들을 잡을 수 있는 약팀의 조건을 두루 갖춘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브렌트포드가 최전방 공격수인 은베우모와 요한의 위사 선수를 필두로 한 빠른 역습도 날카로운 팀이고 세트피스 상황에서 압도적인 제공권과 강력한 세트피스 한 방까지 갖추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강팀을 상대로 언제든 업셋을 일으킬 수 있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최근에 첼시 원정에서 2대0 승리를 거뒀을 때도 브렌트포드가 은베오모 선수를 활용한 역습으로 득점을 만들어낸 바 있고 지난 시즌의 홈 경기에서 브렌트포드가 리버풀을 상대로 3대1 승리 2변을 연출한 바 있는데 당시에도 브렌트포드가 요한의 위사, 은베오모를 앞세운 역습으로 재미를 보면서 승리를 거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난 시즌에 브렌트포드가 홈에서 리버풀을 3대1로 잡아냈을 때 롱볼 한 번으로 리버풀의 수비 뒷공간을 허물었고 은베오모 선수가 마무리를 하면서 아이반 토니 선수가 결장을 한 지난 시즌 경기에서도 이렇게 리버풀을 역습으로 3대1로 잡아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아이반 토니 선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브렌트포드 특유의 역습으로 리버풀을 괴롭힐 가능성이 높은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루턴타운 원정에서도 최근에 가까스로 극장골 무승부에 그쳤던 리버풀이고 이 주중에 툴루즈 원정에서도 패배를 당하면서 체력 누수까지 드러날 가능성이 높은 이 리버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전히 리버풀 역시 할 만한 것은 브렌트포드가 제가 세트피스가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통계적으로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브렌트포드가 세트피스 기대 득점은 6.12골로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높은 기대 득점을 보여주고 있지만 실제 세트피스 득점은 2골로 기대 득점 대비해서 세트피스 골 결정력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시즌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 브렌트포드가 은근히 세트피스로 재미를 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브렌트포드가 세트피스 실점이 4골이나 되는 팀이기 때문에 리버풀 역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트피스 득점이 4골로 강력한 세트피스를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의외로 리버풀이 세트피스로 재미를 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점에서 리버풀 특유의 홈발까지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양팀 모두에게 열려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1번 경기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웨스트햄 대 노팅엄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픽으로는 아예 승패로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이 전술적인 강점이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상성적으로 홈팀 웨스트햄이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웨스트햄과 노팅엄이 나란히 프리미어리그에서 카운터 어택, 역습에 의한 득점이 3골로 두 번째로 많은 팀이기 때문에 양팀 모두 빠른 역습에 강점이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웨스트햄이 다이렉트 공격 스피드가 2.09로 전체 1등, 노팅엄이 2.02로 두 번째로 빠른 다이렉트 스피드를 보여주고 있고 다이렉트 공격 횟수 역시 17번으로 양팀 모두 동일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양팀 모두 빠른 다이렉트 공격, 역습 한 방이 상당히 날카로운 공통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양팀의 평균 점유율을 보시면 웨스트햄이 40.6%로 전체 16등, 노팅엄이 38%로 전체의 18위를 달리고 있을 만큼 양팀 모두 점유율을 중시하지 않으면서 선수비 후 역습 구도에 특화가 되어 있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 이번 경기는 웨스트햄의 홈 경기이고 통계적으로도 웨스트햄이 평균 점유율이 근소하게 높게 나오는 팀이기 때문에 웨스트햄이 보다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웨스트햄이 홈에서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는 구도가 형성이 된다면 원정팀 노팅엄 입장에서도 자신들의 강점인 선수비 후 역습을 취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경기 구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점유율을 낮게 가져가면서 자신들도 선수비 후 역습을 가져갔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오는 팀 컬러이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노팅엄이 꽤나 상성적으로 까다로운 상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제임스 워드 프라우스라는 뛰어난 세트피스 키커를 보유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세트피스 한 방이 강한 팀이기 때문에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트피스 실점이 5골로 프리미어리그에서 세 번째로 많은 팀이기 때문에 웨스트햄이 강력한 세트피스 한 방으로 재미를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노팅엄 역시 좋은 호재가 있는 것은 제가 웨스트햄이 세트피스가 강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웨스트햄이 세트피스 기대 득점은 4.58로 전체 3등을 달릴 정도로 높지만 실제 세트피스 득점은 2골로 기대 득점의 4.58에 한참 못 미치는 세트피스 득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웨스트햄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골 결정력은 조금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노팅엄에게는 굉장히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주중 올림피아코스와의 유로파리그 홈경기를 치른 웨스트햄인데 주축 자원들이 대거 경기를 소화를 했기 때문에 체력 누수가 불가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웨스트햄이 유로파리그 이후에 치른 프리미어리그 경기 성적이 1무 2패 상당히 좋지 못했던 것까지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노팅엄 사이드 이변픽도 충분히 노려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패턴적으로 노팅엄이 올 시즌 리그 2연승이 없었다는 점과 원정에서 노팅엄이 전통적으로 기복이 심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무승부 쪽에 손이 좀 더 가는 매치라고 생각은 되는데 이 무승부가 아니라 노팅엄 승리 쪽도 충분히 찍어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단통 픽으로는 단통 무승부를 투폴 추천으로는 승패로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첼시 대 맨시티의 경기인데 승패로 가르면서 과감하게 첼시 쪽 이변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액면가로는 여전히 맨시티가 경기력적으로 우세한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은 매치이지만 이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첼시도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는 맨시티의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통산 전적인데 맨시티의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커리어를 통틀어서 모든 대회 기준으로 유독 첼시에게 가장 많은 패배를 당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첼시를 상대로 25경기를 치러서 맨시티의 과르디올라 감독이 14승 3무 8패로 커리어에서 리버풀과 함께 가장 많은 패배를 과르디올라 감독에게 안겼던 팀이 바로 첼시이기 때문에 첼시로서는 상당히 유의미한 통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또한 맨시티의 과르디올라 감독에게 두 번째로 많은 패배인 7패를 안겼던 팀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토트넘인데, 이 토트넘을 과거에 이끌었던 감독이 다름 아닌 현재 첼시를 이끌고 있는 이 포체티노 감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물론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첼시의 포체티노 감독을 상대로 통산 전적이 22전 13승 5무 4패로 압도적인 우위가 있지만, 포체티노 감독이 약팀인 사우스햄튼 시절을 전적을 제외를 하면 포체티노 감독이 과거 토트넘 시절에 맨시티의 과르디올라 감독 상대로 꽤나 강했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모로 맨시티의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이번 첼시 원정에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지난 시즌 기준으로 맨시티가 첼시 상대로 FA컵까지 3승을 거뒀지만 프리미어리그 맞대결에서는 첼시를 상대로 모두 1대0 한 골차 신승을 거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맨시티의 주포 공격수인 엘링 홀란 선수가 지난 시즌 첼시 상대로 3경기에서 득점이 없었던 것을 고려한다면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 경기는 첼시가 은근히 해볼 만한 요소가 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올 시즌 맨시티가 챔피언스리그 이후에 치른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2승 1패를 거두고 있는데, 이 1패가 런던 팀인 아스날 원정에서 0대1로 패배를 당한 경기였기 때문에 또 다른 런던 팀인 첼시 원정에서도 은근히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첼시가 직전 토트넘이 2명이 퇴장이 당한 여파가 있다고 하더라도 4대1 대승을 거두면서 연승 흐름을 탔기 때문에 첼시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고, 양팀 최근 10경기가 모두 승패가 갈렸다는 점까지 고려를 한다면 이 경기는 이변을 노려본다면 첼시의 승리도 한번 과감하게 가져가 봄직한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3번 경기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세비야 대 베티스 안달루시아 더비 경기인데 무패 투폴로 가면서 원정팀 베티스 사이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 양팀의 경기력을 고려하면 제 아무리 안달루시아 더비 경기라고 하더라도 원정팀 베티스 쪽으로 손이 가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모든 대회 5연승 포함해서 11경기 7승 3무 무패,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반대로 세비야는 최근 하부리그 팀과의 구강컵 경기 승리를 제외하면 모든 대회 8경기 5무 3패의 승리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세비야의 주전 골키퍼인 닐란 선수가 최근에 부상으로 이탈한 세비야인데, 백업 골키퍼인 드미트로비치 같은 경우에는 선방 능력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세비야가 골문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수비 쪽에서 세비야가 베테랑 수비수 라모스 선수가 최근에 근육 부상 여파로 결장 중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라모스 선수가 또다시 결장이 된다면 세비야가 수비적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세비야 대 베티스 경기는 원체 치열한 지역 라이벌 더비 경기이기 때문에 홈팀 세비야가 최근의 경기력과는 별개로 뛰어난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을 항상 열어둬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베티스라는 팀은 올 시즌 라리가에서 홈 어드밴티지, 홈발을 가장 많이 받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홈에서는 베티스가 4승 2무 무패를 달리고 있지만 원정에서는 1승 3무 2패를 거두면서 원정에서 실점이 무려 11골이나 늘어나는 수비적인 리스크까지 있는 것이 원정 베티스이기 때문에 최소 무승부 정도의 세비야 사이드도 바치고 갈 만한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팀이 치열한 더비 경기이기 때문에 퇴장자가 심심치 않게 많이 발생을 했는데, 특히나 베티스 쪽에서 유독 퇴장자가 많이 나왔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번 경기 주심을 맡는 만자노라는 심판을 제가 찾아봤는데, 이 심판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라리가 6경기 기준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레드카드가 0번으로 꽤나 관대한 성향의 주심이기 때문에 레드카드가 많이 나왔던 베티스
베티스 입장으로서는 만약에 이번 경기 레드카드 변수가 나오지 않는다면 최근에 경기력이 좋은 베티스 쪽으로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꽤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경기는 최근의 경기력을 고려해서 원정팀 베티스 사이드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65회차 현미경 분석 1부와 2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